이제 좌파들이 촉구를 혁명으로 실질적인 혁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그냥 앉으셔야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지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보는 촉구 세력은 좌파 쿠데타 세력뿐만 아니고 쿠데타에 방조했던 동조했던 이 배신적적 세력도 이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좀 더 희망적이고 생산적인 당의 이미지로 자꾸 이제 부각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토요일 집회부터 청년들이 상당히 주도하는 그러한 집회 분위기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튼 우리도 4년을 하면은 몇 가지의 상황들이 전개되지만 하나는 당원들이 상당히 이제 지쳐가는 상황이다. 뭐 그런 부분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 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단결력이나 희망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끼리의 어떤 집회 그런 것보다는 집회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의 말을 하지만 과거와 같이 대규모의 집회를 못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 그 집회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시도당이 등한시하고 있다. 대구도 오늘 집회 보니까 현재 접수하는데 서류상으로 대구가 버스 한 대 오면 대구 문 닫아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부산에 가까워서 개별 출발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작아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부산 집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대구는 버스 5대 정도의 규모.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아니더라도 개별 출발하는 차량을 통합쳐서 200명 정도의 규모는 참석을 해줘야 됩니다. 경북도 그렇고 부울경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 경남도 최대한 올 수 있는 분들 동료를 좀 필요하다. 부울경에 대해서는 책임당원 분들한테 집회 사항들을 오늘 정도 발표 문자가 책임당원들한테는 들어갈 겁니다. 언론 홍보 부분은 우리가 다각도의 방법으로 인터넷 신문 혹은 기타 언론 또 하나는 지금 고령 쪽에 있는 유튜브들이 소위 거대 유튜브라는 사람들의 행태가 거의 80%는 윤석열 지지, 국힘당 지지입니다. 80%가 그런 이제 적합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이 고민은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SNS 문제. 그래서 공보 SNS 본부장을 젊은 분들을 놓고 전담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 SNS도 말로만 공카에 보면은 자꾸 동료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예를 들어서 TV 구독, 공카 구독이 특히 우리 공카는 사실은 공적인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이 기본 10,000 이상이 빨리 넘어가고 SNS 홍보단이 1,000명 정도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당대표로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권 직원에 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까? 라는 저는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실은. SNS 홍보가
당에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분이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냥 놔둬도 뭐 그냥 당은 흘러간다 이것이 작은 그냥 그 소홀함이 크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SNS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30에서 한 50분 정도 계신데, 이거를 SNS 단위 최소한 이슈에 접근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체 SNS 단위 1000명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좀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뭐 대선은 11개월 남아 있습니다. 11개월.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가 11개월 남아 있어서 우리 당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은 대선 후보 조기 가시화 문제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 조기 가시하는 것은 정당에서 작은 정당에서 나쁘진 않아요. 더 단결할 수 있고 더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가서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은 특히 우리 공화당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뭐 사실은 다음 달이라도 이번 달이라도 조기 대선 가셔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문제가 맞물려 있어서 자, 이 문제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석방이 굉장히 우리 조기 대선 후보의 가시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또 하나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절차를 밟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 세워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재정이 바닥이 나는데. 좀 이따가 재정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정당은 조직과 재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재정이 지금 월급을 미뤄야 되는 상황까지 왔으면은 이게 뭐 저도 한계가 온 거잖아요. 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가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개인적인 전화를 했어도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비펀드 15억 갚았거든요. 15억을. 그러면은 나머지 차입금하고 비펀드 남아있는 부분들이 한 3억에서 3억 한 5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갚아 나가야 되고 당은 캐파가 커지고 당이 캐파가 커지면 비용이 커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을 할 거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당대표 혼자서 다 고민 맡기고 이슈도 네가 알아서 하고 홍보도 네가 알아서 하고 조직도 네가 알아서 하고 모든 거 당신이 알아서 하고 당신 다 책임져라 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이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재판도 수도 없이 걸려가 있는데 내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는 전부 다가 고민을 같이 좀 해보자. 정당에 들어오는 비용이 우리 당은 특히 국가 보조금이 없잖아요. 정당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욱더 나름대로의 그 방법들을 찾아내고 모두가 당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직과 재정이 같이 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엄청 열심히 사무처나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꾸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무튼 후원금이나 당비나 적극적으로 또 서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당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당의 효율성은 실용성은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는 따갑게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좀 더 제가 그랬잖아요. 효율성, 실용성. 앞으로 효율성과 실용성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시큰 일하고 요거도 없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가 전략회의를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이제는 당대표가 당의 상황들을 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또 뭐 누구 말씀대로 시장도 내야 된다. 그러면 시장을 내면은 재정적인 한 단면으로 봐도 3억 5천에서 부산시장까지 내면 5억도 가는데 그거 개별적인 돈 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빚만 갖다가 대통령 선거 가는 거예요. 또 기본적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사항들도 이번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한 거예요, 사실은. 이번 양당 구도에서 특히 이번에 저런 상황에서 선거를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을 우리가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어떻게 갈 거냐,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좀 해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재정 문제 비공개로 할게요. 재정 문제